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오늘도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테슬라가 오늘도 11%나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자, 투자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테슬라 투자 망설이시는 분은 오늘 꼭 방송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왔던 PC 물가 지수가 둔화를 하면서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어요.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다우보다 나스닥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급등에 따라서 나스닥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간 어제 저녁 10시경에 발표되었죠. PC 물가지수 12월달 PC 물가지수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월이라고 볼 수 있는 11월 상승률 5.5%보다도 저하된 모습이고요. 전월 비교에서도 0.1% 상승에 그쳐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물가지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도 6.5% 정도로서 6%대가 나오면서 PC 지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 지수도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에 그치면서 11월 달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4.7%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경에 터졌으니까 거의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나온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낮게 나왔어요. 추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3.9%로 나오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는 이게 4.4%였는데 이게 또 3.9%로 떨어졌으니까 계속해서 크게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일각에서는요, 연준이 올해 봄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자, 2월 1일에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고 3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어요. 이 두 차례 FOMC 회의 때 0.25% 즉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한 번씩 단행을 하면은요, 기준금리가 4%대 후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작년부터 시작된 급속도의 금리 인상이 이제 곧 멈출 것 같고요. 급속도로 이어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죠. 인텔은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6.41%나 급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마저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당폭 낮추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 PC라든지 관련된 IT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경우는 11%라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반도체 주식들이 좋습니다.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텔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정유주죠. 쉐브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오늘 4.4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주식들의 이제 상승 모멘텀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의 등락률 살펴봐야 되겠죠. 한 주 동안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한 주간요, 33%나 급등을 했어요. 애플이 5% 정도 오를 때 테슬라는 무려 애플 대비 6배나 더 크게 올랐습니다. 자, 우리 태순이 태식이 제가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우리 태순이 태식이 성격이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내려갈 때도 크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상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빠지면 이렇게 크게 오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작년 한 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소비재 경기 방어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수 소비재 영역들 이렇게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나스닥을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그간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 드려왔던
1500에서 11230의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낸 모습이고요. 121선마저 지금 3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지금 멋지게 뚫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다우보다도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나스닥의 큰 반등에는요, 역시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간밤에 새벽에 확인해 본 2월 1일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 자 25bp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99.2%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물가 인상률이 최근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 나스닥이 크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식 차트를 보자면 나스닥은 지금 200일선마저 뚫었어요. 좀 전에 121선도 뚫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권색의 이 선이 보이시죠? 이게 200일선인데요. 지금 200일선마저 뚫어낸 모습입니다. 다만 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이 한 봉이, 한 캔들이 한 주를 뜻합니다. 자, 일주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주봉 차트가 일목균형표라는 차트상에요, 이 저항대에 지금 다다랐어요.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한 주는요,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1월달은 미국 CPI 지수라든지 테슬라의 서프라이즈라든지 PC 지수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잘 올랐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200일선 저항에 이제 접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FOMC 회의가 25bp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음 달 특히 수요일부터는 좀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좀 쉬어간다면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일선 저항과 재료 소멸 이슈가 있더라도요,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와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학습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틀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침체 우려, 미국도 올해는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유엔도 올해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CEO 2명 중 1명은 세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어떨까요?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세 상승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뉴스만 보다 보면 우리는 잘 체감할 수 없지만요, 실제로 글로벌 주식 차트, 지수 차트를 보면요, 지금 대세 상승이 완연하게 시작되는 모습이다, 완연한 증시의 봄날이 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증시, 이머징 마켓을 대표하는 증시죠. 상해 종합지수도요, 그간 상당히 몰려있던 이 저항대, 이 매물대를 다 뚫고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된 모습이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증시도 이렇게 잘 오르고 있고, 항생지수 잘 오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는 근 4개월 동안 지금 대세 상승이 멋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증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대세 상승이 시작되려는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S&P 500마저 지금 대세 상승이 시작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 침체는요, 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경기 침체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경기 침체가 확정되는 순간 그때 투자하면요,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테슬라 주가 차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차트만 보면 그거 참 이상하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빨간색 선은 테슬라의 올해 EPS 전망치,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요, 작년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전망치가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자, 이 테슬라의 펀더멘탈, 그 실적 전망치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 흰색 선인데 주가의 바닥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1월 초에 100불대 초반이 이미 바닥으로 드러났어요. 주가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멋지게 급하게 오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적은 이렇게 감소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 바닥은요, 실적의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는 이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 실적의 바닥이 확인되고 이렇게 뛰어오르는 순간 이미 주가는 상당폭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즉 바닥,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확정되는 순간 투자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빨간색 선이 오르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마감되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 주식의 펀더멘털이 오르는 순간, 실적이 오르는 순간 글로벌 경기의 바닥이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투자가 늦었다는 것이죠. 이미 주가의 반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3일 전 유료 멤버십 방송에요, 테슬라 주가 목표가로 185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177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한 3일 만에 목표가에 지금 근접한 상태인데요. 3일 전에 제가 이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가 140불이었어요, 테슬라가. 저는 기술적 기법상 일목균형표를 상당히 신뢰하고 많이 참조하는 편인데요. 일목균형표 일봉상, 일봉 차트상 한 140불대 이때 이미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이제 찍고 확인했고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유료 멤버십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오늘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장대 양봉으로 크게 뽑아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2억 주를 넘길 때도 많이 있었어요. 평소 거래량의 한 두세 배 정도가 나오는 순간이 많았었는데 평소 거래량이 한 7천만 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무려 3억 400만 주나 나왔습니다. 이는 평소 거래량의 한 5배 정도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목균형표가 호전 추세를 보여주고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바닥은 확실히 찍은 모습이고요. 추세 전환이 이제 확실시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테슬라 투자자라면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기술적 기법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죠. 테슬라의 펀더멘털 역시 굳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실적이 끝났으니까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보다 빨리 발표되는 게 바로 인도량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1분기 테슬라 인도량은요, 월가 컨센서스는 42만 8천 대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1분기가 43만 8천 대니까 월가 예상치보다는 높은 상황이고요. 게리 블랙 역시 한 45만 대까지 보고 있어요. 저 역시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에 월가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많은 딜리버리가 1분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딜리버리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한 번 더 뛰어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환영할 만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 이미지는, 본 사진은 최근 기가 네바다 공장 확장을 발표하면서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집중한다는 건 1분기에 트위터의 새로운 CEO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네바다의 공장의 증설 계획은 정말 대규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은 역시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기가 네바다 증설 발표와 함께 어닝콜, 이번 4분기 어닝콜을 보면은 배터리를 무려 1테라 기가와트시를 생산해 내려고 하는 게 테슬라인데요. 1테라 기가와트시면 1테라와트시면요, 1500만 대 정도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연간 생산량을 뜻해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정말 차를 인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간 1000만 대 이상 인도를 하려면 한 3만 불대, 2만 5천 불대 그런 저가형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모델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번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 3세대 플랫폼으로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월가, 특히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여태껏 테슬라가 정말 연간 1000만 대 생산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의문감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 이게 그 의문감을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어요. 일단은 올해 여름에 시험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두 가지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가 되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월가, 그러니까 시장은 메가팩과 FSD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메가팩은 ESS 설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메가팩이 올해 주당 0.5불 정도의 EPS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작년 EPS가 4.07불로 마감이 되었고 올해 월가에서 예상하는 EPS 전망치는 4.3불에서 한 4.8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0.5불이 추가되면 상당히 큰 폭의 EPS 증가가 또 기대가 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꿀단지를 숨겨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4분기 실적 때 FSD 이연 매출이 실현이 되었죠.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이 실제 회계 장부에 올라갔습니다. 손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매출액이 부채 계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손익이 포함되면서 이번에 탁월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 FSD 이연 매출이 지금 1조 원도 넘는 게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부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씩 이제 손익 계산서에 반영이 되면서 손익에 들어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EPS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결정적으로요. 올해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한 5월 달부터 이제 멈출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주가 상승도 주가 반등도 나스닥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성장주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장을 만들어내는 테슬라라면 더 큰 호재로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 투자, 주식 투자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트를 긴 호흡에서 보면 오늘 1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 궤도에 이 하락 박스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감 있는 이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다만 테슬라 투자는 아시다시피 한 번에 40-50% 올랐다가 40-50% 감소하는 이 등락률이 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힘든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드시면요, 유료 멤버십 한 달이라도 꼭 가입해 보셔가지고 저의 신규 서비스 한번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투자 지금은 잘 오르고 있지만 언제 큰 불이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번과 같은 대세 상승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매매급소 알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매수급소 알람을 알려드리고 대세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큰 불이 오는 시점, 즉 매도 급소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통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매도 급소, 매수 급소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실제 알람 내역이고요. 제가 한 128불 때부터 매수 급소 신호 발생했으니까 계속해서 매수 또는 보유하시라고 알람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가 170불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유튜브 멤버십 전용 방송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코치가 필요하시다면요, 꼭 한번 저를 고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은요,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이폰에서는 뭐 가입이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PC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입과 성원,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